네, 드디어 비진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선거 선물 연결하는 저 아령 모양의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가까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떼어들입니다. 저는 지금 통영항 역객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2020년 1월 초 주말을 맞이하여 통영의 자랑인 비진도 산옥길, 비진도에 가기 위해서 통영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닷물이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아침인데요. 비진도에 들어가는 배는 꽤 작은 편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여러 배들이, 커다란 배들이 한산도나 이런 큰 곳에 들어가는 배인 반면, 비진도에 들어가는 배는 이렇게 조그만 배입니다. 이 배는 통영항을 출발해서 비진도까지 40분, 그 다음에 매물도까지 갔다 오는 배인데요. 사실 매물도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죠. 그래서 매물도는 보통 다른 배를 많이 타시고요. 저는 오늘 비진도에 가기 때문에 통영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네, 오늘 타고 들어갈 비진도에 갈 배 한솔 1호의 내부입니다. 2층에 객실은 의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이렇게 옥상으로 되어 있어서 바다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1층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 앞부분 역시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매점을 지나면서 마루로 되어 있죠. 선수들은 저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다 필요 없죠. 가장 구석이 짱박해서 누워서 등기지면서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누워서 등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영항에서 출발한 배는 첫 번째 비진도 내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진도 내항에 도착한 다음에 도가 섬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위쪽의 섬, 북쪽 섬이 내항에 있고 남쪽 섬에 외항이 있습니다. 저의 원래 목적지는 비진 외항이고요. 네, 저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간 오늘의 일용이 지금 내항이 내려버렸어요. 제가 내리기도 전에. 그래서 졸지에 동반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솔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비진도는 안경섬처럼 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진 내항과 외항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니 비진 외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약간의 하트님 끝에 배는 그렇게 받았고요. 이 홍겨울에도 갯바위 낚시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배는 계속 떠납니다. 네, 비진도 내항에서 비진도 외항은 비진도 북쪽섬에서 남쪽섬으로 가는 배에 아직 있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커다란 섬이 통영의 본섬, 미륵도, 지금은 섬이 아니죠. 육지랑 연결된 미륵도고요. 이 섬이 오곡도라고 합니다. 비진도 북쪽 섬과 북쪽 섬에서 비진도 한옥길을 이어서 약간의 공가와 횟집 한 군데가 있고요. 이쪽이 유일한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이라 하기도 애매한 곳인데요. 북쪽부터 안쪽으로 연결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얇은 섬이 아니고 다리처럼 이어진 곳이 유명한 안경산의 안경포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진 외항은 이번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판에 비진도의 모습이 잘 나오죠. 왼쪽에 있는 섬이 북쪽섬, 내항이 있는 섬, 저 오늘의 일행이 내렸던 섬, 아래쪽 섬, 오른쪽에 있는 섬이 외항이 있는 섬,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섬이 내항이 있는 북쪽 섬에 해당되는 거고요. 북쪽 섬 위에도 잠깐만 봉우리가 있고, 그 사이가 이렇게 모래턱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저 부분이 매우 이쁘다고 해서 비진도 산옥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남쪽 섬에, 외항에 있는 섬에 항구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이름이 뭐지? 선유봉에서 다시 외항으로 내려오는 코스, 약 5km 된다고 하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돈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모래사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빨리 좀 오세요. 네, 섬과 섬 사이, 비진도 섬과 섬 사이에서 산옥길 트레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이 온 일행을 기다리면서요. 섬과 섬 사이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래쪽 섬, 남쪽 섬을 해서 산옥길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처음부터 고바야가 시작이 되네요.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란색으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스입니다. 제가 내린 외항에서 출발해서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시겠죠. 용머리 해안까지 간 다음에 용머리 해안에서 정상 선유봉까지 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북쪽 섬이죠. 섬과 섬의 연결 부위를 내려다보면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내려오면서 오는 코스가 좋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외항과 내항 사이는 걸어서 약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지금 제 일행이 어디선가 열심히 걸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제발 좀 빨리 오세요. 네, 비진도 섬과 섬 사이 풍경입니다. 섬과 섬 사이 풍경에는 왼쪽으로는 모래사장이 이어져 있고요. 차가 한 대 갈길 지나갈 수 있습니다. 321 선유봉이 저기 있고요. 첫 번째 갈림길 바다뱅이의 첫 번째 갈림길, 왼쪽도 선유봉, 오른쪽 또 선유봉이지만 왼쪽은 1.7, 오른쪽은 3.2.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살아납니다. 이미 벌써 헐떡거리고 있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꽤 나쁘지 않은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길은 급정사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미세먼지가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참을만 하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비진도 산옥길 왼쪽으로 동백 숲이 이어지긴 하는데요. 동백이 많이 안 폈습니다. 날이 안 추워서 그런가요? 아직도 이 알갱이들이 그대로 맺혀 있는데요. 글쎄, 한 3월 정도면은 좀 짠하게 빛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왼쪽으로는 동백님, 오른쪽으로는 한라해상 국립공원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산맥이 하나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아닌데? 꽤 많이 걸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상구간이니까 갑자기 산구간이죠? 어디 일리가 있는 모양인데? 어디 일리가 있나? 나는 일리로 온 적이 없는데 산구간 나오니까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본격 산길로 접어드네요. 군데군데 안내 표지판과 안전지시봉이 있습니다. 산이 제법 깊네요. 예, 산책로 산옥길 한쪽에 이렇게 돌담이 쌓여져 있고, 돌담은 여기는 그냥 황무지인데 어떤 곳은 밭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쌓아놓은 돌담인데 참 어떻게 쌓았을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참 걱정이 되고 안쓰럽습니다. 뭐라고 써있는 거죠? 비지남이라는 암자가 있는 모양이네요. 자, 산은 계속 험하고요. 계속 왼쪽에는 돌담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 올라가 보니까 참호네요. 네, 군대 아저씨들 한겨울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다시긴 했지만 한쪽은 참호로도 쓰이는 곳이라서 돌로 쌓아서 저렇게 추운 겨울을 이겨냈던 모양입니다. 불쌍하다 진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의 풍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멋지게 동백꽃이 피어 있고요. 이름 모를 섬들, 오곡도, 또 이름 모를 섬들. 앞으로 갈 길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의 눈길 잡은 것은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주공갈 염소똥입니다. 사유지에서 염소를 키우는 모양입니다. 자, 계속 바다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km, 약 20분 온 상태입니다. 네, 염소 놀이터, 염소 똥밭을 지나와서 재미있는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안내 말씀, 그동안 왕래를 저 위로 하고 있었는데 산짐승 피해가 너무 커서 농사를 포기했다가
다시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조망을 쳐서 한점승이 위해서 못 내려오게 하고 아래쪽에는 염소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문을 만들어 줬고요. 아마 밤에는 폐쇄를 하겠죠. 예,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동백숲을 한참 지나다니 다시 이번에는 대나무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나무 바람 불 때 대나무 숲이 있으면 정말 소리가 좋죠. 하필 지금은 또 바람이 잘 안 부네요. 그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원 스프링 데이. 라면 먹고 갈래요가 나온 영화였죠. 라면 먹고 싶네요. 비지남 법당 가는 길입니다. 무지무지 호젓하고 경치 좋은 곳인데 밤에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바닥에는 동백꽃이 떨어져 있고요. 요 한덕형 모양으로 된 게 동백 열매 껍데기죠. 네. 자, 나주까지. 살살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 15분을 걸어서 비진도의 서쪽 끝이라 갈 수 있는 용바위 도착했습니다. 용바위 또 이름은 뭐 갈치바위 혹은 슬피치라고 불리는데요. 용바위는 뭐 생긴 게 용처럼 생겨서 용바위라고 이해가 되는데 칼치바위라는 게 조금 이름이 재밌습니다. 칼치바위는 파도가 쳐서 위로 많이 올리면 파도 힘으로 칼치가 위에 널려 있다고 해서 칼치바위라고 했다는데요. 얼마나 파도가 세면 얼마나 큰 태풍이 오면 이 큰 바위로 칼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요. 그런가 하고 해서 바다 쪽으로 가서 보면 깎아지른 풍경이 제법 그럴싸하고 제법 무섭습니다. 이 정도 절벽과 이 정도 하다면 칼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제가 출발한 외항 쪽이고요. 통영 섬을 지나서 앞에 보이는 곳이 용바위, 칼치바위, 이쪽은 통영의 또 다른 섬, 욕지도나 연화도 정도 될 겁니다. 네, 이제 용머리 바위에서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안가 길, 좋은 길은 끝났고요. 멀리 먼 산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주십시오. 출발합니다. 아이고, 저 앞에 해발 300 넘는 고지까지 가려고 그러면 꽤나 쉽지 않은 여정일 것 같습니다. 거친 숨소리 들리세요? 역시 자연은 냉정합니다. 한참 돌계단을 올라왔더니 이번에는 나무 계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왔습니다. 혀도 꼬이는데 전망대가 있네요. 노루여 전망대. 여라는 것은 풀이나 나무가 나지 않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데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연화도 쭉쭉쭉쭉 연대도 오곡도 밀도까지 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연화도 쭉쭉쭉쭉쭉 가서 이쪽 끝에가 미륵도는 통영 육지랑 연결된 섬 아닌 섬이죠. 원래 섬이 아니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물길을 뚫어서 섬이 된 곳입니다. 저기서 잠시 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루여에 도착했습니다. 경치 정말 좋죠. 이 앞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용바위 되겠습니다. 자, 용바위 칼치바위 뒤로 나타난 배는 우리를 싣고 왔던 배인데 그 배가 욕지도에 갔다가 다시 비진도에 오는 중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쉬었으니까 길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이고야. 전망대 또 올라왔습니다.
왼쪽에 연하도, 우도, 오곡도까지 제가 타고 온 배 순서 그대로네요. 저쪽에 있는 게 그러면 연하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곡도, 이쪽이 어디가 그러면 얼마 전에 다녀온 사량도겠네요. 저게 여기가 미륵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살짝 아쉽지만 이 정도면은 꽤 나쁘지 않은 풍경입니다. 바로 발 밑에는 용머리바위, 칼치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길의 이름을 감히 평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 해안가 항구에 불던 바람도 멈춰버렸고 경사도 하나도 없으며 밑에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아주 폭신폭신한 촉감을 느낄 수 있고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으며 중간중간에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산호길 하지만 산호는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탁 트인 이런 공간에서 정말 평화를 느끼나 봅니다. 평화. 예, 저희 지금 이제 해발 242m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 번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선유봉 한려 34-04, 방금 05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시계 반대 방향이 오히려 역주행이 했다는 거죠.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엔 오른쪽에 바다 경치를 볼 수 있고, 그다음 내려갈 때 다시 그 안경 다리를 볼 수 있는, 안경 코를 볼 수 있는 이 코스가 저는 전 코스가 맞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니면서 나무가지에 산악회에서 붙여놓는 그런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 길도 알려주고 또 자기 산악회도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 딱지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아요. 비진도 산호길이라고 꽤 유명한 바다백리길인데 그런 표식이 거의 없는지 오면서 그런 표식을 본 게 거의 손가락이 셉니다. 가령 지지난주에 다녀온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식을 거의 뭐 한 5,000개 넘게 봤던 것 같거든요. 좀 신기한 일입니다. 예, 평화길은 끝났고요. 지옥과 평화, 지옥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연옥쯤 되는 길 되겠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비진도의 최고봉인 선유봉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 정상석도 있고 사람들이 몇 명 서서 구경도 하고 정상석에 올라가 사진도 찍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정상석을 알려주는, 정상님 알려주는 증거는 요거 하나, 선유봉 321 글씨 하나뿐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없고요. 네,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그나마 선유봉 전망대가 있어서 그나마 비진도의 최고봉에 올라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산악회에서 정상석에서 사진을 못 찍으니까 심심해서 산악회 편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38 minutes 41 seconds distance 3.01 kilometers 3km 왔다고 얘가 알려주네요. 전망도 별로 안 트이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선유봉 정상에서는 전망도 별로고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섬 두 개를 연결하는, 비진도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곳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쪽 방면이 그 통영 본섬 쪽인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점점 미세먼지가 세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라고 해도 나뭇잎이 우거지면 잘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식은 여기서 취하지 않고 전망이 보이는 것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선유봉
정상석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석이 이겁니다. 어디 있냐고요? 요거죠. 요거 국가에서 만들어 놓는 국가 지형지물 표기가 여기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석이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더 좋은 전망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흔들바위라는 편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흔들바위는 설악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흔들리려나? 이거 보세요.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흔들 아주 가열차게 흔들리진 않지만 흔들하는 모습이 제법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쌓아놓고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진도 흔들바위 와서 한 번씩 흔들면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바위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흔들 이게 아래에서 위로 밀 때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설악산 흔들바위만큼 아주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조그만 깨알 같은 재미를 전해주는 곳, 여기는 비진도 산호길입니다. 네, 드디어 비진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성과 성물 연결하는 저 아령 모양의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가까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흔들바위를 지나면서 갑자기 시야가 서진다 싶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멋진 비진도의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배를 타고 40분 동안 달려왔던 것 같고요. 성과 성물 연결한 비진도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많이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진도 전망대에 서니까 왼쪽에서는 오곡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산도, 용초도, 오른쪽으로 장사도, 매물도까지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눈앞에 바로 보이는 비진도를 뒤로 해서 제가 배 타고 오면서 봤던 오곡도와 통영의 메인 육지와 오른쪽에 있는 큰 땅은 한산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기 배가 떠 있는 저곳은 매물도, 소매물도 쪽이 될 겁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약간 있어서 흐릿하지만 오히려 흐릿한 풍경이 더욱더 호젓한 기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1월달 비수기라서 그런지 이 좋은 전망대를 저희 혼자 차지하고 있고요. 자,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려가는 길 내내 이렇게 윗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인도 전망대였습니다. 선착장까지 1.3km, 한 30분 정도면 내려갈 거리긴 하네요. 왼쪽으로 내려가면 대항항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직진하면 망부석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30m 한번 가면 된다고 해서 살짝 낚이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가봅니다. 망부석, 네, 망부석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망부석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망부석 전망대는 비진도의 모래시계 지형은 잘 보이지 않지만 대신 한산도라든지 용초도, 그리고 저 뒤에 거제도의 풍경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근방에 어디를 봐도 망부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망부석이 어디 있는지 전망대 표지판에도 나오지 않고요. 아까 잠깐 지나쳤던 저 눈앞에 멀리 보이는 저 바위가 망부석 바위 되겠습니다. 제가 좀 줌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요 얼굴 표정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얼굴과 오똑 솟은 콧날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해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고요. 조금 억지 춘향이 같은 기분이 들지만,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꽤나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살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부석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자세히
잘 망부석이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망부석을 기념하는 사진과 글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인 거, 비진도 여인바위라는 거 쉽게, 자 보이시죠? 네, 이제 증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평지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 위에 상부 쪽은 엄청난 돌계단이 있어서 도가니 압박이 엄청나더니, 다시 이번에는 이쪽 길은 경사도는 없지만 돌길이 엄청나게 있어서 걷기도 쉽지 않고, 결정적으로 바다가 열리지 않아서 전망도 없고 꽝이네요.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오실 분들 계시면 꼭 비진도는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이제 모래시계 지형이 다 보이는 평지 쪽으로 나왔습니다. 배 시간이 약간 남아서 저희가 9시 배를 타고 들어와서 10시에 시작을 해서 3시간 산행을 하고 1시 20분에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비진도 첫 번째 항구인 내항 쪽까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진도 아래쪽 섬 선유봉을 다 돌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북부성으로 갈 건데요.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오른쪽이 이렇게, 아까는 파도가 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땅이 많이 엎었는데 지금은 땅이 많이 드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 컷만으로도 정말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정말 비진도 잘 온 것 같습니다. 마저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저희를 비진도로 싣고 왔던 한솔 1호가 다시 비진도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 배를 타고 다시 통영으로 나갈 건데요. 사실 저 배는 매물도까지 갑니다. 매물도에서 갔다가 다시 비진도에 들릴 때 제가 저 배를 타게 될 겁니다. 비진도와 비진도를 연결하는 이 땅은 아까는 되게 좁아 보였는데 지금은 썰물이 돼서 바닷물이 다 드러나서 꽤나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백사장은 아니고요. 이쪽도 모래가 있는 반면 돌멩이도 있고, 다른 곳에 비해서 바다 쓰레기는 그래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아마 이런 지형적인 영향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수기에 와도 특별히 안전 요원은 없지만 물놀이, 바다놀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저쪽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주 옛날에 비진도의 어떤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큰 돌이 아니고 조금 더 자잘한, 거제도에 아주 흔히, 요새는 그렇게 흔하지도 않지만 몽돌처럼 조그만 엄지손톱만한 그것보다 작은 몽돌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호박바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큰 돌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형이 밀물썰물에 따라서 이 폭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아마도 조금만 더 이쪽에 땅이 낮았다면 소매물도처럼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조그만 마을이 외항 마을이고요. 유일한 횟집이 있긴 한데, 글쎄요, 섬마을 횟집 다음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살살 걸어서 비진도의 내항 첫 번째 항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산등성이 길이 그 길 될 텐데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래시계 구조의 오른쪽 서쪽 면은 이렇게 몽돌이 아닌 호박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놀이는 상당히 힘들고요. 다치면 넘어진 다치겠죠. 그래서 물놀이 금지라고 적혀 있고요. 아까 지나왔던 왼쪽 해변은 모래가 있어서 물놀이가 충분히 가능한 해 보입니다. 이쪽으로 횟집은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전빵이 있는데 전빵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 것 같네요. 지금이 1월 초라서 아마 대부분의, 오늘 관광객이 저희 포함해서 총 4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기로는, 물론 펜션에 놀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호길 산책로에는 총 4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이나 가게들도 안 하기 때문에 비수기 오실 때는 적당한 간식, 도시락, 주전비리
필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슈퍼가 하나 할 수는 있겠네, 그죠? 근데 저는 남섬에서 북섬 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희 뒤에 선유봉 밑으로 모래시계 지형의 가운데 부분이 올록하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썰물 중이라 조금 지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 모래가 진짜 고와 보이는데요. 나중에 여름이 되면 해수욕을 하러 한번 다시 비진도에 와보고 싶은 생각이 문척 듭니다. 이쪽으로 통영의 다른 섬들이 보이고요. 이 옆에는 해군 경비정 아니면 해경 경비정이 떠서 우리 바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남섬에서 북섬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완만하지 않은 언덕길로 되어 있지만 거리는 약 1.5km 쉬엄쉬엄 걸어갈만 합니다. 날씨도 좋고요. 기분도 무척 좋습니다. 외항에서 내항 쪽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로수처럼 피어있는 동백꽃이 저를 착 반겨주고 있는데요. 참 곱네요. 네. 곳곳에 동백꽃이 피어있어서 눈을 즐겁게 하고 엉지게 지나간 자리는 또 바닷길이 있어서 저를 내리막길로 가는 바닷길 너무 흥겹죠? 저는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면 거제도 통영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기 저 산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게 미륵도 케이블카 쪽이네요. 저기도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물론 저는 가봤습니다. 자전거 타고. 자,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비진도의 첫 번째 항구인 내항의 모습입니다. 방파제가 양쪽으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등대가 빨간색 하나밖에 없는 게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보통 빨간 등대랑 하얀 등대가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일행을 낙오시킨 지역이고요.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비진도의 내항까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사치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는 것 같으니까요. 자, 계속 바다와 동백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진 내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1박 2일 팀들이 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3년 3월 30일이라고 써 있네요. 그런데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기 비진 내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비진 내항에서 배표를 사고 해야 되는데 배표를 파는 데가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어촌계 건물 매표소처럼 생겼으나 실제로 매표소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저쪽에 있는 바다 쪽에 있는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시설밖에 없어서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배표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비린내의 원인은 바로 이 해초들 때문이죠. 네, 물씬 풍기는 비진도 내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배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그냥 타서 타랍니다. 뭐 자리도 필요도 없고 그냥 타서 타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를 타는 곳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진도 외항에 내려서 비진도 3코스를 걸었고요. 비진도 3코스에는 약 한 5km 정도 해서 3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진도 내항 여기까지 한 1.5km를 와서 총 7km를 걸었고요. 4시간이 조금 넘게 걸었습니다. 뱃삭이 약간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뱃삭이 편도 9,600원, 왕복하면은 2만원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눈에 폭 감아가니까 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 다음 섬 여행은 또 어디가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통영 비진도에서 떼어돌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네, 역시 여행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3시 20분에 출발하기로 한 배가 3시 30분 되도록 오질 않아서 몹시 긴장했는데요. 게다가 우리는 배표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라서 혹시 마고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섬마을 소년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요. 3시 30분이 지나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시 육지로 안내할 한솔 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 여행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